사우디아라비아의 하늘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지역의 공군력을 지배해온 전투기는 미국의 F-15 시리즈와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일부 라팔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매가 사우디와 중동 전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글로벌 방산 판도를 뒤흔들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노후화된 F-15 전력과 제한적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개량 문제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독일의 무기 수출 규제와 미국의 방산 정책 변화로 인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었고 실제 작전에서 투입 가능한 기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공군이 보유한 약 300여 대의 전술기 중 최신 사양을 유지하는 기체는 130여 대에 불과했으며 정비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사우디의 눈에 강력한 대안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이미 1,5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120대 양산을 목표로 생산 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특히 블록 1부터 다기능 AESA 레이더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탑재했고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개방해 완전 스텔스 기체로 전환할 수 있는 프리스텔스 구조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사우디가 원하는 5세대급 전력 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KF-21의 경쟁력은 가격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최신 분석에 따르면 완제품 단가는 8,700만 물결표 1억 1,000만 달러 수준으로 라팔보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수명주기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서방의 5세대 전투기보다 약 15%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대규모 전력 교체를 준비하는 사우디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사우디 공군의 재정은 최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정비 비용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기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신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KF-21의 높은 국산화율입니다. 현재 65% 이상을 달성했으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엔진 개발을 완료하면 8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독일과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기술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사우디 정책 결정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최근 몇 년간 독일의 수출 금지 정책에 발목이 잡혀 타이푼 전력 증강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의 기술 자립성은 단순한 기체 구매를 넘어 전략적 안보 자율성까지 제공하는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KF-21은 작전 개념에서도 차별화를 보입니다. 블록 2부터는 이 인승 기체를 활용해 MUMT, MUMT 체계를 구현하며 뒷좌석을 AI 크루로 대체하는 연구도 병행 중입니다. 이는 사우디가 장기적으로 6세대 전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UAE와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스마트 윙맨 무인기 개발에 사우디가 옵서버로 참여하면서 KF-21과 무인 드론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 구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체계를 미리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실제로 사우디 국방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공군 재편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외부 정치 리스크가 적고 현지 생산이 가능한 플랫폼을 1순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기종이 바로 KF-21입니다. 카이는 사우디 측의 현지 조립 라인과 부품 지원 센터까지 포함하는 장기적 협력 모델을 제안했고 이는 사우디가 강조하는 자국 방산 생태계 육성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즉각 운용 가능한 4.5세대급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30년대 초반에는 블록 3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실상 5세대급 성능을 보유하게 됩니다. 셋째, 기술 자립성을 확보해 독일이나 미국의 정책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넷째, UAE와 연계한 공동개발 네트워크를 통해 6세대 기술 습득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우디의 국방 전략과 비전 2030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림입니다. 이 모든 배경 속에서 KF-21은 더 이상 단순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중동과 세계 방산 시장에서 판도를 뒤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간다면 이는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한사우디 양국이 상호 기술을 공유하고 방산 생태계를 함께 성장시키는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닌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KF-21 도입 논의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점차 구체적인 절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UAE 공군 전술센터 사령관 아자날 루하이미가 직접 KF-21에 탑승해 최초의 외국인 비행 기록을 세운 사건은 중동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한 달 뒤 사우디 국방부는 카이에 비밀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하며 실제 생산 패키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단순히 관망하는 단계가 아니라 본격적인 구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사우디가 KF-21에서 가장 주목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KF-21은 이미 2025년 5월 시제 4호 기가마하 1.8 돌파와 함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성공하며 전투기 본연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기존의 미국제 전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사우디에게 동맹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의 기체가 이런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KF-21은 단순한 시범 비행 수준을 넘어 공중급유, 고고도 작전, 다양한 미사일 통합 시험까지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즉시 전력화 가능성을 증명해냈습니다. 경제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2024년 필리핀 입찰 자료에서는 한 대당 약 98억 원, 즉 7천만 달러대의 가격이 공개된 바 있고 최신 블록 기준 단가가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라팔이나 F-35A에 비해 25% 이상 저렴합니다. 방산 분석 기관들은 KF-21의 수명주기 비용, LCC를 8,700만 물결표 1억 1천만 달러로 제시하며 유지보수까지 고려했을 때도 경쟁 기종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입 시점의 비용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운영해야 할 공군 입장에서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사우디는 최근 몇 년간 F-15SA와 F-15S 전력의 정비 문제로 막대한 비용을 소모해왔습니다. 평균 가동률은 65%까지 떨어졌고 2025년 상반기에만 정비 예산으로 4억 7,500만 달러를 소모했습니다. 심지어 추가 유지 계약까지 체결하며 방산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낮은 유지 비용과 높은 가동률을 약속하는 KF-21은 단순히 싸게 살 수 있는 기체가 아니라 국방 재정을 지키는 현실적 대안이 된 것입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가능성도 사우디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KF-21의 핵심 엔진 F414는 현재 라이선스로 조립 중이며 2027년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창원에서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후 2036년에는 완전 독자형 파생 엔진으로 발전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가 동일한 설비를 도입하면 현지 생산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사우디의 방산산업 자체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지 조립 라인, 부품 지원 센터,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 결합된다면 사우디는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의 블록 3 업그레이드는 사우디의 전략 목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부 무장창, 스텔스 코팅, 멀티 인터페이스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2030년대 초반에는 사실상 5세대 전력 수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추구하는 2030 국가 비전, 즉 첨단 전력을 자국 생산 체계와 결합해 독자적 방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은 단순 한현재의 해법이 아니라 미래의 연결고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고민은 명확합니다. 타이푼 전력 증강은 독일의 수출 규제에 막혀있고 라팔은 높은 가격과 제한적인 기술 이전 조건 때문에 매력도가 낮습니다. 미국의 F-35 도입은 정치적 승인 절차와 기술 접근성 문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큽니다. 반면 KF-21은 ITAR 규제를 최소화했고 독일이나 프랑스 부품 의존도가 낮아 외교적 리스크가 적습니다. 이 점은 사우디가 수차례 겪었던 서방 방산 정책의 제약을 피해갈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을 의미합니다. 실제 전투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 카이가 사우디에 제시한 가상전 훈련 자료에 따르면 KF-21편대와 MQ-9 리퍼급 드론 2대 조합은 기존 F-15SA 편대보다 생존율이 1.7배 높았습니다. 또한 전술 데이터 링크 표준 역시 RSAF의 링크 16 체계와 95% 이상 호환되는 것으로 확인돼 별도의 대규모 개조 없이도 즉시 실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결과는 사우디 공군이 KF-21을 선택할 명분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결국 사우디의 선택은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KF-21은 지금 당장 운용 가능한 전투기이자 향후 10년 내에 5세대급 성능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체입니다. 또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 사우디의 자주 국방기조와 비전 2030 전략에 부합하는 해답이기도 합니다. 사우디가 KF-21을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려둔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제 도입을 위한 치밀한 계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 범위를 둘러싼 협상력입니다. 사우디는 플랫폼 통제권을 원하지만 한국은 핵심 소프트웨어와 스텔스 재료 기술을 보호해야 합니다. 양국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절충하기 위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위성체계 등을 패키지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동시에 일부 생산부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납품해 초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후 현지 조립으로 확대하는 절충안이 유력합니다. 만약 이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6년 초반 첫 계약 체결 가능성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사우디가 KF-21에 눈을 돌린 이유는 단순히 기체 성능이나 가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드러난 구조적 공백이 있습니다. 사우디 공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예산을 운용하지만 실제 전력 가동률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최신형 F15SA 84대와 기량형 F15S 68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동률은 6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정비 비용만 상반기에 4억 7, 1,500만 달러가 소모되었고 추가 유지 계약에 또 수천만 달러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첨단 전투기를 대거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전장 투입 가능 전력은 크게 줄어든 모순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의 무기 수출 규제는 사우디를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사우디는 타이푼 전력 증강을 위해 독일의 부품 수출 승인을 기다려야 했지만 2025년 7월 기준 여전히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정치적 이유로 수출 허용을 미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48대 도입 계획이 표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유럽에 의존하는 전략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우디 국방부는 2026년에서 2035년까지의 공군 재편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외부 정치적 리스크가 적은 플랫폼, 그리고 현지 생산 가능성을 가진 기체였습니다. KF-21은 이 조건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한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정치적 변수로 수출을 통제하지 않고 ITAR 규제도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또 카이는 사우디의 현지 조립 라인과 장기 유지보수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산업 동반자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닌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사우디의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 데이터는 사우디에게 더욱 확신을 주었습니다. 2025년 5월 시즈의 4호기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8월에는 무사고일 400소티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전체 시험 계획 200회 중 절반을 넘기며 개발 안정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KF-21은 최고 속도 마하 1.8, 고도 4만 피트 운용 능력을 보여주었고 다양한 항전 장비 통합 시험까지 완료하며 실전 적합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발 중인 전투기가 아닌 즉시 전력화 가능한 기종이라는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사우디 국방부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2025년 불가리아 군사 분석에 따르면 KF-21 최신 블록 기준 단가는 최대 1억 1천만 달러로 책정되었지만 여전히 라팔과 F-35A보다 25% 이상 저렴합니다. 게다가 예비 부품, 시뮬레이터까지 포함한 패키지 계약에서도 비용 불확실성이 적어 사우디가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는 최근 방산 사업에서 큰 문제가 된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요소입니다. 사우디는 단순히 기체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력 구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3는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코팅을 적용해 사실상 5세대 성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멈티 체계와 스마트 윙맨 드론 연계 운용 능력은 사우디가 6세대 전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중간 단계로 작용합니다. 사우디는 이미 UAE와 함께 드론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KF-21을 매개로 한 다자간 협력 구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가 참여를 타진했던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GCAP 6세대 전투기 사업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영국과 이탈리아는 사우디의 조기 참여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업 안정화 이후에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오나르도 CEO 역시 2035년 데드라인 준수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사우디의 참여가 오히려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사우디의 6세대 직접 진입 전략은 불투명해졌고 KF-21 블록 3화 무인기 체계는 필연적인 브릿지 솔루션으로 부상했습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를 확인시켰습니다. 카이가 제시한 자료에서 KF-21 편대와 MQ-9 리퍼급 드론 2대의 조합은 F15SA 단독 편대보다 생존성이 1.7배 높았습니다. 또한 KF-21의 데이터 링크는 사우디의 링크 16 체계와 95% 이상 호환되었습니다. 이는 별도의 개조 없이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우디 공군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정리하면 사우디가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즉각적인 전력 보강이 가능하다. 둘째, 2030년대 초반에는 5세대급 성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현지 생산과 기술 자립성을 통해 외부 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모든 요소가 사우디의 비전 2030 전략과 정확히 맞물리면서 KF-21은 단순한 후보가 아닌 사실상 최우선 선택지로 부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협상의 세부 조건입니다. 기술 이전 범위, 현지 생산 비율, 초기 납품 일정 등은 아직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한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고 있어 실제 계약 체결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KF-21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기체지만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축을 형성할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KF-21이 주목받는 동안 또 다른 중요한 무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최근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에 눈을 돌리며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지역 안보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태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공군은 오랫동안 스웨덴의 그리펜을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웨덴 정부가 추가 수출 승인을 보류하면서 태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이미 195억 바트, 약 5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1차 구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서명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그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KF-21입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32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은 태국 국방부의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더욱 복잡한 계산 속에서 다시 KF-21 공동개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현장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기본 합의서의 수정 버전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분담금 축소, 48대 인도 조건, 납부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기존 20%였던 분담 비율을 3% 수준으로 대폭 줄이면서도 대신 10일의 분할 납부와 단계별 페널티 조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과거 찬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 측이 강력한 안전장치를 삽입한 결과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네시아가 투자금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KF-21의 부품 생산 비중을 오히려 확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들은 KF-21의 우측 동체, 보조연료 탱크, 무장 파일런 등 약 20% 이상의 구성품을 생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4억 달러 이상의 항공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고 약 3,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군수 구매가 아니라 자국 산업을 키우는 전략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는 KF-21이 무기 수출을 넘어 산업 파트너십의 교두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같은 행사장에서 인도네시아는 터키의 칸 전투기 48대를 100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겠다는 양해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장관급 문서에 불과하며 실질적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였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칸 전투기는 아직 시제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엔진과 항전 장비, 무장 체계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KF-21은 이미 1,0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기록하며 기술 성숙도가 확연히 앞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양다리 전략은 복잡한 내정과 재정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은 2025년 기준 약 106억 달러로 신규 도입 예산은 그중 45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미 라팔 42대 도입에 81억 달러, 스코르펜급 잠수함 도입에 16억 달러, F-15EX 24대 구매 논의 등 막대한 지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칸 전투기 100억 달러 일괄 구매를 집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칸 전투기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고 실리적으로는 KF-21과의 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F-21의 가격 경쟁력은 인도네시아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칸 전투기 한 대당 예상 가격은 2억 달러에 육박하는 반면 KF-21은 약 7천만 물결표 8천만 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칸 전투기에는 미국산 F-110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수출 시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반면 KF-21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자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인도네시아가 결국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수정협정에 따라 2031년까지 48대를 확보하게 되면 그중 16대는 완제품, 32대는 반조립 형태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는 생산 분담과 산업협력의 정점으로 인도네시아가 KF-21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금 흐름 또한 계약서에 명문화되어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분기별 납부, 지연시 추가 이자율 적용 등 구체적 조항이 포함되면서 과거 체납 문제는 사실상 재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방산이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방산 수출의 성패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공급망 투명성과 계약의 정량적 명문화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KF-21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숫자로 고정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태국과 인도네시아 사례는 KF-21이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지역 안보와 산업협력의 교차점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터키의 칸 전투기를 활용해 한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KF-21의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 기술적 성숙도가 더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곧 KF-21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이제 KF-21 수출 전략의 무대는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단순한 전투기 제작사를 넘어 글로벌 방산 키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단순히 전투기의 역할을 넘어 국가 간 외교와 산업협력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KF-21 도입은 공군 전력의 단순 보강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직결됩니다. 사우디가 목표로 하는 현지 생산 비율 50% 달성은 단순 조립 수준을 넘어 기술 이전과 부품 공급망 구축까지 요구합니다. 이는 사우디가 소비국에서 공동 생산국으로 변모하는 의미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통해 장기적인 기술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카이가 제시한 중동 최종 조립 라인 및 부품 지원 센터 구상은 사우디의 비전 2030 전략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단순 수출이 아니라 동반 성장을 약속하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KF-21 공동개발 사업에 다시 합류함으로써 한국과의 관계를 산업협력으로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수정협정을 통해 2031년까지 48대를 인도받고 현지에서 부품을 생산함으로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은 인도네시아 내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자국 항공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KF-21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터키의 칸 전투기는 아직 시험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단 3회의 시험 비행만 수행했으며 항전 장비나 무장 체계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산 시점은 2029년 IOC를 목표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정 지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대당 2억 달러에 육박하는 높은 가격과 미국산 엔진 의존도는 수출에 큰 걸림돌입니다. 반면 KF-21은 이미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통해 기술 성숙도를 입증했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명확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결국 KF-21로 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팔 역시 최근 인도네시아 내에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본 기체 가격은 약 1억 달러지만 운용 인프라와 부대 장비까지 포함하면 대당 1억 2천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더해 엔진과 레이더 시스템의 기술 이전 제한은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자주성 확보와는 거리가 멉니다. 게다가 국제분쟁 지역에서 라팔이 격추됐다는 보도는 고가 전투기의 생존성에 대한 불신까지 확산시켰습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 설계를 기반으로 한 확장 가능성과 낮은 유지 비용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점점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F-21이 가진 장점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5세대급 전투기로 출발했지만 블록 3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코팅이 적용되면 사실상 5세대급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멈티 체계를 통한 무인드론 연동은 6세대 전력으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력 구조까지 고려하는 국가들에게 최적의 해법이 됩니다. 사우디가 2030년대 초반까지 5세대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KF-21이 가진 이런 진화 가능성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KF-21이 ITAR 규제를 받지 않는 부품 비율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산 무기에 의존할 경우 언제든 정치적 제약에 휘말릴 수 있지만 KF-21은 독자 개발 및 한국-유럽 협력 부품이 중심이어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외교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사우디와 인도네시아 모두 과거 미국이나 유럽 무기 도입에서 제약을 경험한 바 실제 전투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도 KF-21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2025년 가이가 사우디에 제시한 훈련 결과에서 KF-21편대와 무인 드론 조합은 기존 F-15편대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았고 항전 장비 호환성도 9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조만으로 즉시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방산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도입 후 통합비용 폭증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국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한국에게도 KF-21 수출은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양산 물량이 200대를 넘어설 경우 단가는 더욱 낮아지고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은 한층 강화됩니다. 동시에 해외 최종 조립 라인과 부품 지원 센터를 구축하면 유지보수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산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사우디와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바로 이런 장기 전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KF-21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합리적 비용으로 미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노후 전력을 교체하면서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항공산업 기반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태국 역시 스웨덴의 그리펜 대안으로 KF-21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른 배경과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바로 가격 대비 성능, 기술 자립성, 그리고 미래 확장성입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한국형 전투기라는 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키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사우디와 인도네시아 같은 주요 수입국과의 협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결과에 따라 KF-21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전략적 균형을 바꿔놓을 결정적 카드가 될 것입니다.